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화요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야, 오늘 아침에 또 오는 길에 또 비가 또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위원님 또 이렇게 꾸벅꾸벅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다. 오늘 힘드세요? 아, 이게 비 와서 그런가? 비 오면 네. 처지고 비 오면 뭐야? 이비가 짬뽕 아니야? 비 오면 또 짬뽕이죠. 이비가 짬뽕이죠. 아, 이비가 짬뽕 매일 우리 먹으러 가잖아요. 내일 먹으러 하나? 오늘 아니고 내일 비 안 와? 내일 용철아 뭐- 내일 비 안 와? 내일 비는 없습니다. 내일 없어? 비는 안 와요? 아, 그렇구나. 오늘 보니까 요즘 이렇게 추석이라 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뭐 신세계 무슨 뭐 쇼핑입니다. 그리고 뭐 전화 누가 걸었어요? 누가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오, 뭐 그런 것도 확인, 있구나. 확인한다고 네. 뭐 그런 전화들. 또 타이밍이 또 방송 50분.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었어. 잠깐 조금 늦었습니다. 한 20초 늦었습니다 저희. 어쨌든 오늘도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시작과 동시에 저희 또 채팅 쳐주고 계십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내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정모 있습니다. 저희가 정모 이제 문자 보내드린 분들께서는 또 내일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상암입니다. 이비가 짬뽕 상암점에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저녁 7시까지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뭐 너무 7시에 딱 맞춰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서 내일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보고 싶어요. 그죠? 네. 그래도 또 날씨가 좀 선선해서 낫네요. 배영준 닮은 안치홍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춥지 않아요, 의원님? 전 춥던데 아침에. 난 열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아직 겨울에도 선풍기 틀고 자는 스타일이라.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는 뭐 그렇게 선선하다. 근데 아직은 이제 뭐 괜찮으시다. 여름 그냥 30몇 도 여름에 낮에 비하면은 선선해졌지. 맞아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있지. 저는 또 춥더라고요. 저는 또 더우면은 또 덥다 하고 추우면 또 춥다 해가지고 지금도 추운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 있는 거 맞습니다, 민들레 오빠님. 그리고 고3입니다.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내일 모의고사예요? 아, 고3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이거 괜찮나? 오, 대단합니다. 고사를 모여서 지낸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모의고사 이제 소리야 그냥. 위에는 아시는 거죠? 모의고사라는 건 들어는 봤는데 네. 내가 그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봤는지는 나는 아직 그건 모르겠고. 아마 위원님 세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수능- 생각도 들고. 네, 위원님 수능 세대예요? 수능이지 수학능력. 그러면은 확인하셨을 텐데. 70 몇 점인가? 70몇 점? 그래도 잘 보. 4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에. 60점이 커트라인이지 그 당시에는. 60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을 가질 못했지.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 수능 점수가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승엽 선수가 일부러 틀리게 막 맞았다 그러는 말도 얘기도 안 돼. 있었고. 예. 그거는 일부러 틀리게 쓸 수가 없어. 안 적으면 안 적었지. 일부러 어떻게 틀리겠어. 그건 답을 안다는 소리인데 대학 안 말이 안 가려고.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고3 졸업생들 모여가지고 네. 이제 과외 선생님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뭐 찍는 연습도 막 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다들 그런 일들도 그게 있었군요. 이제 벌써 몇 년 전이었지. 학력고사도 모의고사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래네님. 네. 그리고 이 서영님 내일 꼭 모의고사 잘 보고 또 이제 아버님을 또 잘 오시기 조심해서 또 오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지명 예상은 안 하시나요? 야옹이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인지명 예상 어떻게 해요, 위원님? 알고 계세요? 신인 지명? 네. 신인 지명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였는데 보통 이제 구단들마다 어느 선수 뽑을 거다 이렇게 대충은 이제 공유를 하는데 올해는 또 안 그런 구단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약간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김유성 선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좀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억지로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이게 뭐야 오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들었다. 이거 너무 좋아해. 미쳐라. 여러분 저희가 어저께 이 채팅창에 안치홍 의원님께서 또 내일 보내요 뭐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강동주 아버님. 아버님. 네네네. 동주 아빠. 동주 아버님께서 또 저희 이렇게 에그드랍 이것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침 브런치 하라고.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계란을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크크 이러셨는데 진짜 갑자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네. 네 위원님 요거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나는. 아무거나? 용철 씨 요거. 와 이건 또 뭐예요? 야 뭐 푸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주 아버님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여러분 또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죄송한데 유님이 자꾸 저 투정을 하셔가지고 배고파. 드시면서 하셔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뭔데 또 안 뜯어져? 아유 뭐 이렇게 테이프 잘 붙어있냐? 오 해시브라운. 유현이 안 드세요? 이거 맛있는디? 너 많이 먹어 너. 알겠습니다. 이 옆에다 두고. 이따가 이건 뭐야? 아 이거 계란. 네. 이런 것도 있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베이컨 에그가 제일 맛있죠. 강제 조공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뭐 강제 조공 아니겠습니까? 뭐 강제 뭐? 강제로 이제 보내주셨다. 이제 이 자발적인 이제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보내요 이래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브런치 보내요. 어. 이제 답장 막 이렇게 와. 정말 형편없네요. 막 이렇게 와. 정말 형편없네요. 아 진짜 웃기다. 그런 사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쇼핑백만 내려주세요. 쇼핑백 지금 내려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현 기자님 많이 드셔야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네. 그 학생이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건 자주 못 봐. 야구하려고 간 거예요? 응. 아. 자주 못 봐. 얼마나 또 부모님은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 보고 싶겠어요. 근데 또 자주 못 보니까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니까요. 저도 어저께 어머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또 인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안부 전화하고 그랬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 안부 전화 또 따뜻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경님 저기 인상 좀 풀고 드세요 하셨는데. 나? 이게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집중할 때 그 표정인 것 같아 나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동주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이 동주라서 동주 아버님 할 때마다 자꾸 깜짝깜짝 놀란다고 LLK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네 진짜로 또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애기들아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야구부장 영상 봤는데 롯데 포수 보강에 진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진짜 말만 해놓고 영입 안 하면 직무6이다 제발 톨미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 시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대형급 이 포수 FA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양의지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박동원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유강남 선수도 이렇게 있고 유강남 선수도 게다가 에이전시를 또 옮기기도 했잖아요. 이게 또 뭐 이적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 분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선수 본인의 가치를 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옮기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 포수 보강 할까요? 해야지. 이번에는 해야지. 포수뿐만이 아니야. 롯데는 보강할 수 있는 자원들은 정말 보강해야 돼. 일단 뭐 포수가 가장 이제 뭐 눈에 띄는 건 사실이고 네. 포수 보강 요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시즌이 또 예상이 됩니다. 진짜로. 포수 쪽에서 굉장히 좀 약점이 많이 노출됐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 네네네. 황태자님은 48시간 나왔네 지금. 야 근데 지금 힐러리님이 얘기해 준 게 포수 5명 중에 4명이 같은 에이전시래요. 이제 그러면은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선수들의 몸값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긴 했네요. 지금 포수 4명, 5명 중에 4명을 지금 이제 한 에이전시에서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그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다 알고 그쵸. 알고서 하는 거 아니야? 에이전시에서는 또 당연히 그 전략이니까. 선수들이 그래서 한 곳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전략.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척하면서 음식 씹지 마세요. 생각하시는 척하면서 음식 씹지 마세요. 야구님 얘기하셨는데 들켰습니다. 저도 야구님 내일 오시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저도 먹을 텐데 아니, 야구님 해외에 계셔가지고 못 오실 거예요. 진짜 뒤에서 치면 나예요 진짜. 밤길 조심해. 또 왜 그래? 둘째 4개보다는 합동 작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제 포수 보강이 필요한 팀 혹은 이제 내부 자원을 단속하고자 하는 팀들은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님 도기자 안총현님 드시는 거 어디 빵인가요? 저는 에그드랍입니다. 에그드랍 좋아하거든요. 저 계란을 또 좋아해가지고 맛있다. 그죠? 오늘 또 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이게 먹으면서도 이 방송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10분인데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내주신 거는 저희가 또 끝나고도
맛있게 먹도록 할 테니까. 난 중간중간에 먹을 거야. 그러세요, 위원님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삼성 라이온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코칭 스태프 변경을 또 단행했습니다. 오늘 SSG전부터 이 퓨처스 박하니 타격 코치와 강봉규 주루 외야 코치를 1군에 올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그러면서 1군 타격 코치를 맡던 김종우 코치 그리고 이제 김재걸 작전 코치가 퓨처스 리그로 또 이동을 하면서 보직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박하니 코치들 다들 아시다시피 또 삼성 라이온즈 레전드 코치고 박진만 선수 감독과 또 이제 선수 시절에 같이 활동을 했었던 정말 뭐 오랜 시간 또 같이 또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수인데 뭐 강봉규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 퓨처스리그 사령탑을 맡을 때부터 호흡을 맞춰 왔었던 이 코칭 스태프를 이제 1군에 불리어 올리게 또 됐습니다. 남은 30경기 동안 박진만 감독 이 야구의 색깔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좀 지금 상황에서 타격 코치를 바꾸는 이유, 이 박진만 호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다들 이제 진짜 감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네네. 근데 대행도 감독 권한이에요. 감독이에요, 감독. 그러니까 스텝을 교체하고 등록 말소시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퓨처스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 오던 또 서로 잘 아는 코치들을 기용을 하고 싶고 쓰고 싶지. 네. 뭐 이거 똑같은 얘기야. 네가 이제 있는데 이창규가 전화 와서 이거 브런치 할 거니까 하자. 저 그래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렇구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해되잖아. 한 번에 이해 쏙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이 박진만 감독이 1군에서 자신의 좀 야구를 펼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 퓨처스 리그에서도 호흡을 맞췄었던 코칭 스태프들을 1군에 좀 필요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할 때는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박진만 대행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힘을 실어준다. 그건 뭐 힘을 실어주는 것까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수도 중요한 뭐 필요한 선수를 쓰듯이 코치도 마찬가지지. 네.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뭐 구단에서 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고. 네. 이거 무조건 이거는 뭐 무조건 이렇게 되면 감독 되겠네. 감독 됐네. 뭐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뭐 이 박진만 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1군으로 다 올려 보내고 보직 변경하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독이 되겠네. 근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그래. 없다. 이찬우 사단이잖아. 사단은 사단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단이야. 아니 뭐야 어차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런 얘기 하시면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진만 대행 뭐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나는 90%. 90%.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됐으면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감독 잘할 것 같아. 지금까지 해 왔었던 걸로 봤을 때는 뭐 후반기 뭐 몇 경기 안 되기는 하지만 이걸로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 뭐 감독이 바뀌었는데 선수들의 플레이가 좀 바뀐 느낌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좀 준비되어 있는 감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지. 또 감독에 대한 또 욕심도 분명히 또 뭐 포부도 또 드러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박지만 감독 대행이 감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내 생각에는 가장 높다. 그리고 삼성 팬들도 굉장히 좀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조 시절에 함께 했었던 그리고 이제 강봉규 선수 같은 경우도 2000년대 뭐 후반 2010년대 초반 이때 또 활약을 했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선수 출신 코칭 스태프가 지금 1군으로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진만 감독이 여태까지 보여준 야구 색깔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보시는 박진만 감독 야구는 또 어떤 좀 쪽으로 봐야 될까요? 색깔 감독의 색깔 아직 뭐 그건 아직은 좀 어렵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감독 대행이 되자마자 막 그 작전을 많이 펼치면서 좀 스몰 야구를 좀 했다고 해야 될까? 네, 네. 번트도 많이 되고 막 그랬었잖아. 그거는
그 당시에 연패가 또 너무나도 또 길었었고 또 1승이 굉장히 1승 1승이 중요했던 그런 순간이라서 그런 작전을 내세웠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또 아니지. 지금은 또 다르니까 지금의 감독 박지만 감독의 야구 색깔 그거는 지금 뭐라고 할 색깔을 뭐 드러냈는데 단 몇 경기만에 이렇게 색깔 그거는 없다고 봐. 그건 일단은 이제 감독 대행을 감독을 시켜봐야지 또 정식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뭐 예를 들어서 예전 김성원 감독의 뭐 그 벌떼하고 뭐 네, 이런 네. 그뭐 한두 경기 보고 아나. 알 그게 수 없죠. 다 성과를 내니까 김성원 감독은 저런 식으로 이제 마운드 운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벌떼하고 이런 것들이 붙여지는 거지. 지금 네네네. 지금 몇 경기 하지도 않은 감독들한테 뭐 색깔을 뭐 하긴 논하자고. 또 그건 그렇네요. 네. 아 보니까 이 박진만 감독님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으면 되죠.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점중이님 카리스마랑 거리가 멀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예. 지도자 박진만과 선수 박진만, 인간 박진만 다 달라요. 지도자였을 때는 나 그때 그 현욱이 형하고 그 한번 나왔었잖아. 야, 그렇죠. 야 이래가지고 네. 그거 다안 김동현 들어갔지. 감독님이 김동현 기자님이 또 나와가지고 또 이거 얘기하시긴 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순둥순둥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구나. 욕도 했어. 안 나갔을 뿐이지. 쌍욕했지 뭐. 네. 뭐 그렇게 남자끼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럼요. 네. 구자욱 선수 부진하니까 바로 하위 타선으로 보내버린 것이 컸죠. 메시지는 이제 선수단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또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박진만 감독 대행에게 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내주는 것 같고 최근에 연락하신 적은 없죠? 아직은 없을 수 있고 투수 코치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원님? 투수 코치? 네. 정현욱 코치랑 그냥 계속 가겠죠. 바뀔 수도 있지. 뭐든 바뀔 수 있어. 음. 뭐든 언제든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지금은 아니다. 하여튼 이제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삼성 라이온즈가 허삼영 감독 체제에서 이제 박지만 감독 체제로 이제 변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변화의 중심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후반기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단 분위기가 달라진 게 일단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박지만 감독 진짜 감독이 정식 감독이 됐을 때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안충현이 박진만 선수랑 같이 뛴 적 있냐고 또 일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SK 시절에 한 4년 정도? 그 정도 같이. 현역 시절 할 때는 또 어떤 정도의 또 스타일이셨어요? 그 선수로 같이 할 때. 그러니까 선수 때는 되게 유해. 그냥 딱 인상도 그렇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딱 그렇게 생겼잖아. 뭐라고 안 해요? 별로 그런 거 없어. 뭐 장난 잘 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지도자 박진만은 또 다르지. 진짜 엄격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만 딱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선 넘어가면 그냥 여지 없어. 그러니까 그 거꾸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선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 할 것만 잘 하면 뭐 그닥 그 선수들의 뭐 개인 뭐 요거에 터치는 또 크게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박진만 감독 땡 SSG, LG, KT 상대로 1승 8패 또 LIMC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또 강팀 상대로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삼성 라이온즈 상황상 또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진만 선수만큼 우승 반지 많은 선수가 있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박진만 선수지만 이제 이 박하니 코치 같은 경우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우승을 했다 보니까 비견할 만한 또 선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니님께서는 선수 시절에 유독 공이 잘 보이던 구장이 있었냐? 또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대전, 부산, 이런데. 대전이나 부산. 안 보이는데 있어. 난 광주가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 광주. 뽑는 소리 듣기 싫네, 배수님. 뽑는 소리 듣기 싫네 이랬잖아요. 지금 이거 뽑는 소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티슈 뽑는 소리. 예,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배고프셔가지고 배고프시면 또 방송 안 돼요. 이렇게 또 드시면서 또 하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생이에요? 그런 것도 왜 물어봐? 몇 살이야? 그런 거 왜 물어봐? 소리가 크긴 하네요. 점중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마이크가 이쪽 근처에 있어가지고 뽑는데 좀 마이크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대전 잘 보이시는데 왜 류현진 선수 공은 아닙니다 하셨는데 류현님은 류현진 선수한테 홈런도 쳐보신 분이에요. 삼진 한 20개 있지. 삼진 20개. 그동안 이제 홈런 하나?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정모 때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일반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830214 83014 83년생이시면은 40이네. 그러시구나. 4자로 이제 들어갔구나. 네, 그럼 4자로. 친구죠 의원님이랑. 뭐 그렇지. 네. 내일 오시나? 내일 오시나 안 오실 텐데 뭐 하여튼 못 그렇습니다. 오시나? 네.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길래 소리가 다 들어가고 그러냐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는 호구조사 번의 말씀 또 얘기를 해주셨고 ASMR인가요? STA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거 먹는 바람에 아침 또 못 드시고 오신 분들 또 배고프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뭐 10시 20분입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버티시고 또 점심 또 맛있게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은 공이 보여도 못 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야옹이님께서 편안하게 드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또 어차피 이렇게 저희 주제 2번 들어가봤자 또 드시라고 말씀 못하실 것 같은데 또 저희 Q&A 하는 동안 저희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좋은데요 또 WH 주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방송 내용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편히 드시면서 하세요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안효님 몇 년생이에요? 79 79? 지금 또 얘기를 하셨으냐? 양띠 양띠 그래요. 79, 83 뭐 그러면 뭐 거의 뭐 4살 차이면 뭐 친구죠 친구. 여러분 비 오니까 이비가 짬뽕 또 시켜 드시라고 또 일반님께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또 이비가 짬뽕 먹는데 이 사진으로나마 저희가 또 이 정모 환경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땐 또 강아지도 안 건드린다. D55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렇죠. 다 먹었습니다. 네, 덕분에. 다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먹는 내일 드실 거라고 힐러리님. 내일 오시잖아요. 네. 이거 했어요. 박진만 선수랑 우승받지 많은 선수 있냐고 또 읽은 것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데 생방송의 또 묘미죠. 이레네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근우 선수랑도 이 친분이 좀 있으시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건 진해요. 박재상, 박정건, 김강민 선수는 가끔 언급하시던데 정근우 선수는 또 별로 언급하시는데. 아니요. 근데 정말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제일 친하고 누구 있나? 제일 자주 보는 정권이 기억하시나? 최경철. 최영철 코치. 정권이 경철이. 재상이는 비시즌 때는 좀 자주 보고 얘가 그 SK에서 현장을 떠난 지 한 2년 3년 돼요. 왜냐면은 그 코치 생활 그만하고 전주 쪽에 내려가서 네. 유소년 아이들 가르치다가 요번에 이제 키움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키움에서 지금 작전주로 코치하고 있고. 그렇구나. 원래 연고가 전주 쪽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전주는 이제 쟤네 누구냐? 정건이고. 박정호 선수구나. 정건이가 전주고등학교 네네.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동화도 뭐 여전히 친하고 다 그래 다. 동수형은요? 콜드플레이님. 네. 어떤 동수? 최동수 최동수요? 선수 한 얘기하셨죠. 동수형 겨울에 올해 2월 달인가 한번 보고서. 그래도 다 보시긴 보시네요 한 번씩. 그렇구나. 여전히 또 이렇게 교류가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박한희 코치님 영구 결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경 시스템님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진짜 이제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영구 결번 되는 게 이제 마땅하기는 한데. 지금 이제 야옹이님 말씀처럼 요 숙취 운전 이 다음 날에 이게 참 진짜 저것도 있었지. 이 끝내기 안타 친 날 그날 이제 이 회식하면서 좀 이제 과음하고 이 잔 다음에 날 이제 데려주러 가다가 이게 찍으면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불면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덜 깼을 때 이제 불면은 이게 나온대요. 이게 물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음주운전의 범위기는 하지만 다소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다. 그렇지. 안타까워. 그래도 이제 이 적발은 또 적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뭐가 더 안타까울까? 한이용의 그 숙취 그쵸, 운전? 숙취 운전. 숙취 운전이 아까워요? 아니면은 그 봉준군의 킥보드 가서 아까워요? 뭐 리서치. 봉준근님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또 소환을 하세요? 준군이는 뭐 그냥 아이 동생이니까. 네. 근데 그게 저도 뭐가 더 아까워요? 우리 팬들 숙취가 저 그런가요? 킥보드는 아무도 몰랐어. 킥보드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 킥보드 타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봉준근 의원님이 이제 야구 팬들에게 많이 알려주신 게 아닐까. 전 국민한테 알려줬어. 진짜 걔는
홍보 대사 해야 돼 킥보드 진짜로. 아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몰랐지?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팬들도 아마 진짜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술 드시고 타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걱정은 되긴 했는데 아 저거 저래도 되나 했는데 그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는데 이 봉준근 위원님이 또 그러셨다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또 경각심을 또 이 심어주신 게 아닐까. 다들 보내셔 거의 뭐 킥보드 뭐 숙취 킥보드 뭐 킥보드 둘 다 어이가 없다 뭐 음주 킥보드. 그래 안타까운 거도 황당했다고 킥보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음. WHG 얘기하셔서 아, 저도 진짜 소식 듣고 나서 아 그리고 크게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5시인가 네. 돼서 카톡이 온 거야. 사진 하나가 네네. 이름이 봉준군 이게 떠 있으니까 네네. 뭐지 어디 갔나 이거 딱 봤더니 얼굴 여기 반이 나갔어. 어쩜 좋아. 반이 나가서 지가 이제 응급실에서 찍고서 이제 보낸 거야. 네. 그래서 아침에 전화 이제 통화가 됐어. 진짜 못 말린다. 기억이 안 난대. 네. 분명히 형들하고 술 한 잔 먹고서 그래 집 앞에 차를 또 두고 갔대 일부러. 네. 그러다가 이제 먹고서 눈 떴더니 이제 응급실이래. 경찰이 자꾸 옆에서 뭘 부르라고 한대. 아이고. 자꾸 빨대를. 네.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거 불었다는 거야 저기. 네, 검출을 나 내가지고. 얼굴 왜 이러니? 자기가 나한테 보냈어. 형 나 왜 이래 얼굴이? 아 어쩜 좋아. 그런 거야. 아 그치. 진짜. 나는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는 얘 이거 패싸움 해가지고 또 경찰 갔구나. 경찰서 들어갔구나. 아이고. 근데 그러지 알았더니 그런 거는 이제 아니었지만 참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그러니까 곤란하네요. 네. 이 턱이 있잖아. 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아, 그게 그거 위험해요. 보이나 그게? 위험해요. 술 취했는데 그냥 가다 뭉 날랐지.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헬멧 타셔야 되고 이 맨정신에 타셔야죠. 이거 맨정신에 타도 이거 뭐 위험한 건데 돌불에 근데 걸리면 이제 바로 뒤집어지는데. 오늘은 그 이제 어제가 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시간이 어이없어. 봉준근 의원님은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게. 중국이 다음 달에 저기 가 미국 가. 미국 가신다고. 아 미국 그렇습니다. 가. 네. 어쨌든 이 봉준근 의원님 그리고 이제 박한희 코치 숙취 운전 물론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또 규정은 규정이고 또 이제 법률은 그렇지. 또 법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쉽기는 해도 참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연구 결번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많아. 나 이제 2000년 초반 때 그 술 먹고 이제 숙소 들어오다가 네. 1,500여 넘는데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차가 막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단속이잖아. 단속이죠. 차 놓고서 그냥 반대쪽으로 가. 천호동으로. 미쳤어. 뛰어가. 뛰어간다고요? 뛰어가. 차를 그냥 두고서. 그렇지. 그게 차라리 낫지. 차를 두고 뛰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네. 가는데 저기 천호대교 끝 무렵에 이제 저 단속을 해. 네. 그럼 이제 그냥 여기다 차를 내비두고 네. 인도가 있잖아. 대교에도 보면은 다리에도 대고서 그냥 가. 그럼 어떡해? 그럼 뭐 견인해가고 뭐 그러지. 아니 그럼 어떡해? 나는 술을 안 먹어서. 하긴 위원님은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어. 이게 다 이제 그 들은 얘기야. 애들하고 이제 뭐 술자리 하고 네, 뭐 네. 하고 하면은 이런 거 다 들은 얘기야. 나 깜짝 놀랐네. 위원님 술을 안 드시니까 난 위원님 이런 얘기해도 되나? 내 생각 머릿속으로 지금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술을 안 드시니까. 옛날에 나오네. 진짜 그런 경우들 핫했대. 맞아. 이게 지금 최근에는 좀 인식이 많이 이제 발전한 거죠.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절대 술 드시고 또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또 한번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SSG와 또 삼성 라이온즈의 또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삼성 관련 주제가 또 두 개인데요. 오늘 이제 최고의 창과 방패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KBO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 이제 피렐라 선수 그리고 이제 SSG 강속구 투수 윌머 폰트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올해 이 피렐라 선수 지금 뭐 MVP 후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치고 있습니다. 111경기에 출전해서 3할 4푼 7리의 타율, 23홈런, 87타점,
12도루까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OPS도 0.989입니다. 타율, 최다 안타, 득점, 출루율, 장타율 부문 1위고 타점도 1위와 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타점 왕도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다. 거기다가 이제 이 SSG전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선보였다. 14경기에서 4할 1분 8리 맹타를 또 휘둘렀습니다. 폰트 선수도 올 시즌 성적 정말 좋죠. 13승 6패 2.59의 평균 자책점. 뭐 정말 뭐 좋은 모습인데 이 삼성전에서도 한 경기 나와서 7이닝 동안 1실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금 뭐 9위도 역시 여전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약 이거 끝나고 드셔도 되잖아요. 안 먹고서 10분 안에 먹으라 그랬어. 아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폰트 선수가 지금 뭐 평균 구속도 150km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의 맞대결에 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됐죠 정말 두 선수 간의 기대. 근데 나는 삼성 하면은 네. 또 외국인 하면은 외국인 선수 하면 또 삼성 이게 나는 떠올라. 아, 그렇죠. 왜 그러면 삼성은 전력 보강보다는 내가 제일 먼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외국인 선수 재계약인 것 같아. 아, 세 명. 맞아요. 3명 다. 그게 진짜 국내 선수 한 명을 영입하는 것보다 음.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유출되는 게 내가 볼 때는 타격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보강보다도 먼저 재계약이 정말 우선일 것 같아. 맞습니다. 세 선수가 다 수아레즈도 내가 볼 때는 좀 뭐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좋고. 그럼요. 뷰캐넌이야 뭐 이미 검증됐고 음. 피렐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재계약이 삼성 항상 내가 좀 이게 약간 말이 좀 산으로 갔는데 네. 하여튼 피렐라 선수나 이게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오면 꼭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렐라 재계약 하냐마냐 했던 고민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미친 활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내년 재계약 가능할까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피렐라 선수도 이제 한국에서 2년차 이제 내년 되면 또 3년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잡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나왔잖아. 도망갈까? 아 수아레스 선수랑 같이 이렇게 하던 그 장면이 또 있긴 했었죠. 그렇지, 하나 있었잖아. 이게 뭐 농담이고. 네. 하여튼 반드시 잡아야지. 잡아야지. 내년부터 또 뭐 외국인 선수들 그 400만 불 네. 총액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무조건 잡아야 돼. 뭐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아야 되고 오히려 SK는 폰트 모리만도도 정리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렇죠. 홍철아 좀 어때? 모리만도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주 좋대. 지금. 안정적이에요. SS 제구도 지금 좋고. 저 정도면은 뭐 아주 마음에 들고 이제 야수가 좀 아쉬워. 야수. 야수 라가레스? 라가레스. 네. 요즘에 또 잘해요. 요즘에 또 잘해? 요즘에 또 잘. 근데 수비에서 자꾸 수비가 잘하는 선수인데 자기가 잘한다는 걸 너무 알아서 그런 건지 헐레벌레하다가 그러니까 급하게 수비하다가 그거 자꾸 뒤로 흘려버리고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원래 잘하는 선수가 잘할 텐데. 못하는 거지. 아, 그럼 못하는 건가? 못하는 거잖아. 왜 놓쳐 그런 거를? 하긴. 말만 잘하는 거지 뭘 실제로는 못하는. 그라운드 위에서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하여튼 뭐 못하는 그렇다고 거고. 합니다. 이 피렐라 대 폰트 지금 피렐라 선수가 MVP 후보로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볼까요? 아까 어디 있었냐? 이 몇 관왕이죠? 몇 관왕이죠? 여기네. 5관왕 정도 되면 팀 순위가 9위여도 MVP 탈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럼요. 질문 좀 있습니다. 그럼요. MVP는 어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팀 성적의 프리미엄이 있지. 있긴 있죠. 특히 대한민국이 그게 진짜 KBO 리그가 그게 진짜 심하지.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좀 덜하긴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규 시즌 MVP도 이름이 앞에 정규 시즌 MVP잖아. 그렇죠. 정규 그리고 시즌. 한국 시리즈 MVP잖아.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 MVP는 내가 볼 때는 팀 성적도 물론 뭐 약간의 플러스는 되겠지만 개인 기록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개인 기록 위주로 진짜로 정규 시즌 MVP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피렐라가 뭐 타격 5관왕을 했다. 근데 네. 이제 뭐 팀 순위가 가을 야구 진출을 못하는 팀 순위다. 나는 그래도 피렐라 주지. 당연히 줘야지. 그러게요. 지금 개인 수상에 다관왕이 별로 없어서 피렐라가 MVP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나루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정우 선수 또 혹은 이제 피렐라 선수 이렇게 강력한 MVP 후보 둘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러면은 좀 토종 쪽에 이 한국인 선수 쪽에 또 쏠릴 수밖에 없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더라. 다들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피렐라 선수가 더 여기서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진짜 성적적으로 이견이 없을 정도로 또 끌어올리면 모를까. 이게 비슷비슷하면은 당연히 국내 선수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는 감출 수 없는 네, 현실이고 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 압도적인 그런 성적이 나야. 그렇죠. 뒷말이 안 나올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내야 이제 되거든. 뭐 예전에 뭐 테임즈처럼 그렇죠. 40, 40클럽 막 이런 걸 막 음. 하고 막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외국인 선수가 그 리그 MVP 하는 건 쉽지 않지. 쉽지는 않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폰트 선수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뭐 시즌 초반 그리고 중반 여름까지 정말 뜨거웠던 선수인데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자책점이 6점씩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SSG 팬분들 계시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어떠한 에이스도 뭐 난타를 당하는 경우 또 뭐 무너지는 경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냥 그런 경기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일단은 폰트 선수 뭐 9위가 떨어졌으면 좀 걱정이 될 텐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SSG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네. 그 19년도 네. 아, 그 그래요. 아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뭐 한두 번 지면 자꾸 그게 자꾸 이제 밑에 9팀이 있습니다. 9팀이. 위에 한 팀도 없어. 위에는 한 팀도 없어. 앞에서 용철씨도 머쓱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선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 선수 13승 6패 2.59 평균 자책점이고요. 야, 소래 선수는 저 평균 자책점 2.67인데 4승 7패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뭐 오늘 물론 이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어쨌든 뭐 미리 짚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오늘 잠깐만. 키움이 어디서 해? 용철아. 오늘 고척일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전 경기 우치 아니어서 오늘 스포츠 타임 가시나 봐요. 하여튼 네. 저는 오늘 폰트. 오늘 폰트. 삼성이 이게 딱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러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 맞아. 승리를 못 그러니까 따간다. 수아 레즈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네. 끝에 가가지고 끝에 가서 딱 넘어져. 끝에 가서 딱 넘어져.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SSG는 일단은 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니까 네. 사실은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냐 폰트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 지금 얼마나 이기고 있니? 33, 오 플러스 5예요? 야, 이거 너무 행하 주시는데 이대로 이 페이스대로 그냥 끝까지 가세요. 뭐 맞출까 안 맞출까 이 선을 탄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야구 전문가가 맞았어. 그러니까. 그동안 아닌 줄 알았는데 일단 맞았어. 어쨌든 위원님이 이렇게 또 자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역으로 찍어달라는 얘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 뭐 지금 고척에서만 한 경기 하니까 그 경기만 저희가 한번 좀 예상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반즈 선수 나오고요. 이제 키움은 이제 윤정현 선수가 또 선발입니다. 윤정현 선수가 14.21의 평균 자책점이니까 이 겉으로 봤을 때,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반즈 선수에게 좀 많이 기울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치. 아무래도 게다가 또 키움이 최근에 또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이게 선발 싸움이 뭐 아시다시피 가장 이제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반지 선수 당연히 뭐 반지 선수로 가지. 알겠습니다. 네. 평자라고 하지 말고 ERA라고 합시다 하셨는데 평균 자책점은 괜찮아요. 방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야구에서 이제 넘어온 번역어라서 이건 좀 그렇긴 한데 평균 자책점은 괜찮습니다. 네. 뭐 하려고요? 이게 뭐야? 위원님 버프 없어진 것 같다. 위원님이 찍으면은 반대로 가는 그게 이제 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버프가 거죠. 뭐야? 버프 이제 그 좀 뭐라 해야 되나 위원님이 그 줄인 얘기야. 뭐? 줄임 얘기는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위원님의 축복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축복? 버프를 걸어주면은 이제 능력치가 또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 소리인지 근데 모르겠다, 위원님이 나는. 찍어주면 오히려 그 능력치가 내려가니까 이건 너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 하여튼 위원님의 저주입니다. 위원님 저주. 근데 요즘에는 또 잘 맞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롯데는 지난 3연전에서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해야 된다.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좀 선물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선수들이 생각보다 네. 이게 얘네들이 도와주질 않네.
내가 그러면서 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꼭 이런 거를 미리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이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팬들을 말씀 안 하셨으면 뭐 모자를 주는지 뭐 공을 주는지 다 모르고 오셔가지고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가셨을 텐데 괜히 뭐 경매를 한다 만다 이래가지고 다들 10,000원씩 다 생겨 오실 텐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2만 원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도와주고 내가 그래서 다 카톡 보냈어. 니들 잘 되나 보자. 이러고 다 보냈고 다 돌렸어 단톡. 뭔 말이야. 이걸 얘기 진짜. 안 하셨으면 다들 기대 안 하셨을 아 근데 텐데. 내가 마음이 진짜 그걸 준비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모이면은. 네. 뭔 말이야. 정모도 좋은데 선물까지 주시네. 선물은 아니고 그 누구죠? 이건 얘기해도 되나? 내가 어차피 드릴 거니까. 최정 선수 모자 실착 사인이에요? 최정 선수 사인 모자라고 합니다. 최정 선수 사인 모자 또 내일 준비되어 있는데 LG도 모자. 그러니까 선수들이 쓰는 모자. 시합용 모자. 시합용 모자. 이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진짜 막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해요. 가봐야지. 형님 저 시즌 끝나고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시즌 끝나고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제 또 선수들 또 그런 게 있어. 자기들 또 기도 그래 기 나눠주는 그런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게 있어서 끝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래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이 그래서 조그만 것도 또 이제 선수들에게 민감할 수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이해한다고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 미안해 오히려 내가 부탁하고 그러니까. 미안해 하면서 돌아서자마자 잘 되나 보자. 씨 뭐야. 다 그러고 있었어.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또 저희 정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없을 예정이지만 저희가 또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또 이제 짬뽕 먹는 사진 뭐 같이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또 오시는 분들도 조심해서 오시고 또 이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뭐 일단 안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들 조심해서 또 내일 만나 뵙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어쨌든 방송 있어요. 오전 내일 10시. 있어? 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저번에도 저거 할 때도 했으면서 이거는 그냥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넘어가. 저희가 지금 이제 몇 개월이 한 5개월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고 물어보시는 거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 이제 알면서 물어봤잖아. 알고 있어. 이제 끊으래. 40분 됐으니까 빨리 끊어? 알겠습니다. 너무 웃겨.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내일도 저희 10시에 또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